여러분, 한국의 어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한국의 가장 음산하고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공간입니다. 긴 밤의 어둠 속 빛이 사라진 골목길에서는 더 이상 익숙한 풍경이 아닌 모형의 존재들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되는 각 이야기는 과거에서부터 전해 내려오는 무서운 속삭임과 그림자 같은 실체들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오직 두려움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기밀을 파헤쳐 보시자. 이전까지는 제가 귀신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경험도 없으니까 그냥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딱 그때 사건 이후로는 귀신을 믿게 되었죠. 2007년쯤이었습니다. 그때가 한참 아버지가 굴동품 수집을 취미로 하시면서 주말마다 막 이곳저곳 경매장을 가셔서 굴동품을 사모으시더니 어느덧 가만히 곳곳에 굴동품이 쌓이게 됐어요. 저희 집 자체가 안 그래도 터가 산 쪽에 있고 그 타는 곳이 동네에 4곳이 넘을 정도로 창기가 세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긴 했었죠. 그러던 어느 한날이었는데 아버지가 경매장에 갔다가 장품을 하나 구해왔는데 이상하게 그 병품을 보자마자 느낌이 오싹함이 시작했습니다. 진짜 제가 원래 그런 거 안 믿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이건 뭔가가 느낌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뭐 내기로 수집하시는 일이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아무튼 그날 저녁에 저는 이제 제 방 가서 자려고 누웠죠. 근데 이전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아니 지금까지도 그때 그날을 제외하면 감히에 눌려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자리에 눕고 나서 어느덧 시간이 좀 됐는데 제가 처음으로 그 말로만 듣던 감히에 눌렸습니다. 몸이 안 움직이잖아. 시지 않으든? 이러면서 좀 신기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무슨 말소리 같은 게 들리는 거예요. 얘가 이제야 이제 슬슬 들이고 놀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것도 여자 3명이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제 저한테 말을 걸기 시작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저는 믿지도 않는 정교 막 나무아비탐을만 주부장창 외쳐댔죠. 눈을 감고 있는 채로요. 근데 저는 이게 잠깐이나 깨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가더라고요. 한 체감상 30분 정도는 감히 눌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손가락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가위에서 완전히 풀려났고 저는 진짜로 그거 깨자마자 쏜살같이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엄마한테 막 허벅지가 달려갔죠. 근데 더 소름이 돋는 건 엄마가 그 당시에 동생 방에서 같이 주무시고 계셨는데 어쩐 일인지 거실에 나오셔가지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고는 긁히시고 하시는 말이 엄마가 살다 처음으로 강의에 눌려봤자지 귀신시셔도 개원하는데 그거 다 혼내는 거 있지 이러면서 엄마가 걸걸 떨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서로 너무 무섭다면서 얘기하던 중 아빠한테 한번 가보자면서 큰 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마침 그 찰나에 아버지가 시덜땀을 흘리면서 막 쿵퉁거리면서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 밤중에. 그러면서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도 생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감에 눌렸대요. 그러면서 진짜 이 얘기 듣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3명의 여자 귀신이 자기 배 위에서 막 뛰는 뛰면서 괴롭히고 말 걸고 그래서 막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되겠다. 얘 당장 그 병통 다시 갖다 주고 와야겠다 하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갑자기 동생이 울면서 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엄마 왜 혼자 상호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무서워서 걔를 자는 척 했잖아. 그 모습이 이러면서 울면서 나와요. 밤에서.
진짜 저희 온 가족도 어두놈 다 시꺼했습니다. 방이 한번 눌려본 적 없는 걔 가족이 한날 한시 동시에 다 똑같은 귀신을 보고 감에 눌려서 야 이거 진짜 뭐가 있긴 있구나 하는 거를 처음 느끼게 됐고, 그날 아침부터 아버지께서는 부랴부랴 정품 들고 가서 막걸리 세삽을 뿌리고 막 지도까지 하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난 뒤로부터는 뭐 귀신 같은 거 본 적도 없고 감기에 눌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아직까지도 골동품을 수집하시는 중입니다. 아마 그때 그 병통을 어디 내딴 찻벌 같은 데 넣어둘 수 있었다는, 누구든 진짜 귀신처럼 확실하게 시켜둘 수 있었을 텐데, 이거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 실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집에서 1시간 떨어진 곳에 집학을 하다 보니까 저는 학교 근처에서 원룸을 얻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입학하고 3월경에는 신입생 되니까 본가에 잘 못 내려갔고, 3월 중순부터는 또 동기들과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고, 또 갑자기 이행도 생기는 바람에 한 번도 집에 내려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름방학이 되어서야 집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쉬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제가 본가에 내려온 그날 밤에 감에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밥을 먹고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계는 12시를 가리키며 부모님과 누나는 이미 각자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죠. 저도 이제 슬슬 잠을 자야겠다 생각을 하고 컴퓨터를 끄고 침대에, 그건 마치 감이 돌릴 때 그 느낌이었다.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으로 느껴질 정도로 엄청난 적대심과 서리를 품은 채 이 존재는 내 얼굴 앞으로 얼굴을 들이는 게 날 돌아보고 있었다. 이 존재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단지 얇은 이불 하나가 있을 뿐, 순간 엄청난 공포감에 사로잡힌 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게 믿지도 않은 불경을 메우기 시작했다. 나무아미 톱을 고슬고슬, 나무아미 톱을 고슬고슬, 나무아미 톱을 고슬고슬, 나무아미 톱을 고슬고슬. 그리고 정말 심지하게도 내가 불경을 메우자 내 몸을 올가매던 기운은 순식간에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얼굴 앞을 가리던 이 존재도 시슴듯이 사라졌다. 하지만 그때까지로 바짝 쫄아있던 난 불경매는 걸 멈추지 않은 채로 벌떡 일어나서 간혹 잠시한광 든 스위치로 달려가 불을 켰다. 이불을 덮어쓰고 있어서 이 존재의 얼굴을 못 박지의 맘정이었지. 만약 내가 이불이 없는 상황에서 이 존재를 볼 수 없다면 난 아마 그 자리에서 기절했거나 창문에서 뛰어내려 도망쳤을 것이다. 이 일이 약 7, 8개월 전의 일이다. 이 일이 있은 후로 난 항상 잘 때 불을 켜고 이불을 덮어쓰고 잠을 잔다. 자신 실수하지 않도록 불 끄는 시간을 알람까지 설정했다. 자연히 그날 이후로 7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귀신을 보지 못했지만, 그렇다 해도 앞으로도 불을 끄고 자는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다. 내가 불을 켜고 생활한 지 어느덧 1년이 넘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분명 불은 켜져 있는데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너무 긴 시간이 흘렀던 탓일까 가섭다는 느낌은 많이 퇴색되었고, 다행히 그 역경의 세기가 등장하지 않아서인지 그냥 약간 거슬리는 정도였다. 그리고 그 무렵에 여자친구가 생겨서 외박하는 일이 잦아졌고,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와서 뻗어버리면 그마저도 느끼지 못하고 다음 날이 되어버렸으니까. 어느 날 밖에서 일 마치고 평소처럼 여자친구와 술 한잔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 우리 집으로 오게 되었다.
내일 차갑게 식어 있던 내 칙칙한 담이 그날은 유독 뜨거웠다. 언제 잠에 든 건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러니 어져 있었다. 아마도 여자친구가 꼭 됐지. 그래서 깬 건가? 술지운의 몽롱한 정신 속에서 내 얼굴을 뒤덮은 이불이 느껴졌다. 그래도 그 와중에 이불은 뒤덮고 있었네. 여자친구는 새근거리는 숨소리를 내며 옆에서 자고 있었고 여기서 불을 켜면 잠에서 깨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 내가 편하게 자려면 저걸 켜야 한다. 그렇게 내가 결심을 하고 이불을 내리려는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순간 내 귀를 의시했다. 집엔 2개의 방이 있고 작은 방의 창문은 열어놓은 적이 없으니 바람도 통하지 않는 와중에 문이 제멋대로 열릴 수는 없었다. 그럼 뭐지? 저 소린? 심지어 방문이 열리고 난 후 뒤이어 들리는 선명한 발걸음 소리. 찹찹거리는 발걸음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귀신도 귀신인데 감도 같은 건 절거 더 겁을 먹었던 것 같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온몸에서 땀이 흐르는 상황인데도 얼른 다 가져가고 꺼지라는 생각으로 자는 척을 했다. 괜히 눈 뜨고 있다가 지 얼굴 봤다고 감도한테 칼 맞아 죽을까봐 그렇게 두려움에 떨며 자는 척을 하고 있는데 발소리는 내가 누워있는 곳으로 점점 가까워졌고 난 감지로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오르게 되었다. 옆으로 누워있는 내 엉덩이 위에 슬며시 느껴지는 누군가의 성질. 또 그 역겨운 기억에 재현되고 있었다. 그 더러운 성질이 느껴지자마자 내 하반신은 이미 찹쌀이 뒤덮였고 이미 내 몸은 내 통제를 벗어난 듯 옴짝달싹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손질은 그야말로 찰나였다. 첨들 오히려 더 소름 끼쳤다. 손질은 짧았지만 그 시선, 선명히 느껴질 그 더러운 시선이 나와 내 옆에 남자친구를 훑고 있었고 정말이지 숨이 턱턱 막히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난 숨도 똑바로 쉬지 못하고 날이 밝을 때까지 두덩 있었다. 해가 떠오르며 잠이 밝아지자 난 간신히 팔을 움직여 머리 끝까지 쓰고 있던 이불을 걷어냈다. 성에 아무도 없었다. 분명 열리는 소리만 나고 닫힌 적이 없던 단문도 닫혀있는 상태였고 그런데 이 모든 상황보다도 충격적이었던 건 붉게 춘혈되어 눈물이 흐르고 있는 여자친구의 눈을 보았다는 것이다. 여자친구는 당연하게도 이불을 덮어 쓰지 않고 잠에 들었다. 그리고 모든 걸 봤다. 잠결에 방문을 열고 들어온 그 40대 남자를 보았고 그가 마치 음미하듯 내 엉덩이를 쓸어내리던 것과 여자친구 본인의 존재를 눈치채고 이내 움직임을 멈추고 자신을 노려보던 것. 그 소름 끼칠 정도로 무심한 시선과 눈과 따로 노는 듯할 입꼬리가 올라가니 그녀는 그 모든 걸 보고 있었다고 했다. 날이 새도록 지독한 무서움에 숨소리도 내지 못한 채 당연하지만 우리 헤어졌다. 생전 내본 적이 없던 휴가를 내고 초췌한 모습으로 시골에 내려가니 내게 항상 쓴소리만 내뱉던 어머니가 걱정 어린 눈으로 조심스럽게 이유를 물어오셨다. 그리고 난 곧장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그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어머닌 집에 오는 길에 슈퍼에 들러 소주와 막걸리 그리고 향을 구입했고 현관에 도착하자마자 소주를 뿌리고 화장실에 가서 막걸리를 뿌리더니 내가 자는 큰 방 한가운데에 따로 가져오신 밥그릇에 쌀을 가득 채워놓으시오 그 안에 3개의 향을 태워 잡아놓으셨다. 그때의 시간은 이미 저녁이었고 어머니의 든든함 덕분인지 난 기절하듯 잠들었던 것 같다. 내가 모처럼에 간잔에서 깨어났을 무렵엔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집을 채우고 있었다. 어머닌 잡기가 붙었다고 하셨다. 그리고 그 길 끝이었다. 무슨 수를 쓰셨는지 그 이후론 불을 켜던 끄던 귀신을커녕 장에서 온기가 도는 느낌이었고 지금까지도 난 이 집에서 잘 살고 있다. 또 내가 무뎌진 걸 수도 있다. 무뎌지다 못해 불감각해져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걸 수도 있다. 하지만 가끔 어머니께 여쭤봐도 이제 보이지 않을 거라는 날마다 싫던 별다른 실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다. 대체 그 잡기라는 몸은 뭐였던 걸까? 생전에 보아하는 변태새끼였던 거지. 지금까지 한국의 어둠에서 전해드린 소름 돋는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어둠 속에 숨겨진 비밀은 끝이 없고 앞으로도 더욱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겪은 두려움이나 소감, 그리고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항상 어둠을 조심하세요. 구독을 잊지 마시고 한국의 어둠과 함께 더 깊은 공포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